김덕기의 아침 뉴스. 나흘간 집중호우가 계속된 경북과 충청 지역에는 5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내일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 등을 중심으로 최대 25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충북 오송 지하차도에서 일어난 침수사고 희생자가 누적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사전 홍수경보에도 교통통제를 안 해 명백한 인재라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4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 양평고속도로가 국가도로계획상 춘천고속도로와 같은 줄기 노선으로 묶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BS가 단독 보도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월요일 김덕기의 아침 뉴스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틀간 김덕기 아나운서를 대신해 진행을 맡은 CBS 이은지 기자입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물난리는 어느새 우리에게 익숙한 재난이 됐습니다. 나흘간 충청권과 경북에만 최대 570mm에 이르는 비가 내렸는데요. 한 달 동안 내릴 장맛비가 한꺼번에 집중되면서 전국적으로 산사태와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아직 장마가 한창인 7월 중순인데도 비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12년 만에 최대치인 5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 오송에서는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오늘 새벽 시신 4구가 추가로 발견돼 누적 사망자가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첫 소식 조태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송읍 지하차도에서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 1구가 추가로 발견돼 관련 사망자는 모두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충청북도 소방본부는 조금 전인 아침 6시 20분쯤 도보 수색 과정에서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늘 새벽 1시 25분쯤 청주 747번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50대 남성이 발견된 데 이후 50대 남성 1명, 40대 남성 1명이 잇따라 발견돼 누적 사망자는 모두 13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애초 추정했던 실종자보다 추가 사망자가 발견되면서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조당국은 당초 어제 안으로 배수와 수색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차도 안에 들어찬 진흙더미와 가스로 인해 막바지 수색 작업에 속도를 내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나마 지하차도 내부에 물이 많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오늘 자정부터는 도보 수색을 시작했고 추가 시신 발견까지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CBS 기자 조태임이었습니다. 이번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유가족들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는 점에서 더 큰 슬픔을 토해내고 있는데요. 피해 유가족의 애끓는 목소리를 현장에 있는 임민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이경구 씨는 20대 조카를 잃었습니다. 이 씨의 조카 안모 씨는 침수로 고립된 청주 급행버스 747번 버스에 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여수를 가려고 아침에 일찍 만나기로 약속을 했대요. KTX에서 만나서 여수를 가려고 이제 친구들끼리 모였는데 3명은 미리 도착해 있었고 우리 제 조카랑 이 2는 이제 버스 타고 가다가 이제 참을 당한 거고. 외동딸인 안 씨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여행을 가려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삼촌 이 씨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며 인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현장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는데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는 넘칠 정도의 그 정도 위험한 수준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를 못하겠어요. 같은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조모 씨의 이모부는 버스 노선이 급하게 바뀐 것을 두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버스 회사나 노선을 자기 마음대로 옮길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기사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누가 지시를 내렸을 거 아니에요. 기사는 왜 이렇게 지시를 내렸는지 이해를 하죠. 이번 사고로 결혼한 지 갓 2개월이 된 30대 초등학교 교사가 숨지는 등 안타까운 사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임민정입니다. 현재까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가 나온 지역은 경북인데요. 집중호우로 집안이 약해지면서 일어난 산사태가 핵심 원인입니다. 마을이 거의 초토화됐다고 할 지경인데 지금까지 집계된 사상자만 44명에 달합니다. 대구 CBS 류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까지 경북에서는 사망 19명, 실종 8명, 부상 1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전국에서 인명피해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사망자 중 13명이 산사태로 인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종자 8명에 대한 수색이 진행 중이지만 계속 비가 내리는 날씨와 도로 유실 등 열악한 현장 상황 때문에 진척은 더딥니다. 지역별로 보면 예천에 피해가 집중됐고 영주, 문경, 봉화도 피해가 컸습니다.
아직까지 1,600여 명의 이재민이 귀가하지 못하고 있고 가축 6만여 두 폐사, 농작물 약 1,600헥타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내일까지 경북에 최대 2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있다는 겁니다. 기상당국은 시간당 30에서 60mm의 집중호우가 퍼붓는 곳도 있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이미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추가로 많은 비가 올 경우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위험징후가 있는 지역은 사전 대피를 안내할 방침입니다. CBS 뉴스 류현정입니다. 네, 계속되는 장맛비로 전국적으로 39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된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는데요. 사회부 권혁주 기자 연결해서 정부가 파악한 공식 피해 상황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권혁주 기자. 네, 행정안전부입니다. 네, 오늘 새벽 6시 기준 피해 상황이 발표됐죠? 네. 네, 먼저 인명피해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아침 6시를 기준으로 전국에서 이번 집중호우로 39명이 숨졌다고 공식 밝혔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사고를 포함해 충북에서 18명이 숨졌고요. 경북에서 19명, 충남에서 4명, 세종에서 1명 등 1명이 산사태 등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실종자는 경북 8명, 부산 1명을 더해 9명이고 부상자는 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대본은 당초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사망자를 37명으로 집계했지만 충주에서 발견된 사망자 1명이 호우 피해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파악돼서 재난 인명피해 현황에서는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새벽 오송 지하차도 사고 사망자가 3명 추가로 확인되면서 이곳 사망자 수가 12명으로 늘었고 전국 사망자는 39명이 됐습니다. 네, 재산 피해도 막대하다고 들었는데요. 예. 축구장 2만 8천여 개에 달하는 면적의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19,770여 헥타르의 농경지가 침수 및 유실, 낙과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물로는 논이 침수되면서 생긴 벼 피해가 대부분입니다. 또 소와 돼지, 닭 등 56만여 마리의 가축이 폐사했습니다. 이 밖에 주택 140여 채가 침수되거나 파손됐고 어선 6척과 차량 60여 대가 침수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밖에 도로와 하천제방, 교량, 옹벽 등 공공시설 280곳이 유실되거나 파손된 것으로 중대본은 집계하고 있습니다. 정전 피해도 잇따라서 현재까지 3만 8천여 세대가 정전으로 인한 피해와 불편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보물로 지정된 영광 신천리 3층 석탑의 석축이 무너지는 등 문화재 31건이 호우로 인한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수습을 돕기 위해 피해 지역에 특별지원단을 긴급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네, 내일까지도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통제 상황 간단히 전해주시죠. 네, 현재 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 통제된 도로는 271곳입니다. 어젯밤보다 50곳이 늘었습니다. 하천변 통제구역도 61곳이 늘어 850곳이 됐습니다. 철도는 여전히 일반 열차 전 선로 운행이 중지됐고요. KTX는 일부 구간은 운행 중이지만 호우로 인해 소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 국립공원 20곳과 하천변 790곳, 둔치 주차장 254곳, 숲길 99개 구간 등이 통제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혁주 기자 감사합니다. 비극적인 사고가 생겨서 너무 참담한 마음입니다. 지금은 모든 힘을 다해서 구조와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정확한 시간을 예단할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는 금일 모든 것을 완료 목표로 지금 총력을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유입긴 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좀 애로사항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종되신 분들에 대한 구조, 수색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여 신속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피해가 커진 이유는 바로 극한 호우인데요. 올해 기상청의 긴급재난문자에서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역대급 피해를 불렀던 중부지방 집중호우처럼 최근에도 단시간에 특정 지역에 엄청난 양의 폭우가 쏟아지는 양상인데요. 허지원 기자가 그 원인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400에서 5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이번 비는 기존 장마와 달리 매우 짧은 시간 동안 특정 지역에 집중돼
기상청이 올해부터 도입한 신개념 이른바 극한호우로 불립니다. 한반도 북쪽의 건조한 공기가 밑에서 올라오는 습한 공기와 강하게 충돌하며 만들어진 비구름대에서 내립니다. 강하고 많은 비를 만들어낸 수증기는 기후변화로 해수면 온도가 이례적으로 급격히 오르면서 생겼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계명대 김해동 지구환경학과 교수입니다. 남쪽 해상에서 그 중국 연안 쪽을 따라가지고 그 장마전선의 그 서쪽 이쪽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수증기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장마전상에서 고르게 비가 오는 것이 아니고 아주 좁은 섬과 같은 그런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기후위기 상황에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서 극한호우에 해당하는 폭우가 연평균 8.5%씩 늘고 있어 앞으로 집중호우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CBS 뉴스 허지원입니다. 네, 이 같은 극한호우는 당분간 더 이어질 전망인데요. 기상청 연결해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수진 기상 리포터. 네, 기상청입니다. 네, 일단 현재 호우특보가 내려진 지역과 전망 말씀해 주시죠. 네, 현재 충청과 남부, 제주와 강원 남부 내륙 산지를 중심으로 계속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부분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고요. 지금은 충북과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20-3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이 정체전선이 북상할 것으로 보여서 이미 기록적인 호우가 쏟아진 충청과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내일까지 또다시 시간당 30에서 60mm 안팎의 집중 호우를 동반한 큰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충청과 남부 제주에 100에서 최대 250mm 이상, 제주 산지에 최대 350mm 이상의 물벼락이 예상되고요.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30에서 최대 120, 그밖에 서울, 경기, 강원도에 10에서 60mm 안팎의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 재난 상황에 특별히 주의해야 될 지역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네,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전국 곳곳에 많은 장맛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오늘부터 수요일인 모레까지는 또다시 충청과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물폭탄 수준의 큰 비가 쏟아지겠고,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는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제주도를 중심으로 장맛비가 집중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 초까지 또 한 번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전국에 많은 비를 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 동안에도 계속해서 호우 대비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두고 제때 행정력이 발휘되지 않은 인재가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미 홍수 경고가 있었음에도 물이 차오를 때까지 출입 통제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최인수 기자입니다. 사고 전에 지자체가 지하차도 옆 미호강 수위가 심상치 않다는 안내를 전달받은 건 모두 세 차례입니다. 전날 호우주의보가 있었고 사고 발생 4시간 반 전 호우통제소는 호우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후 물이 9m까지 차오르자 통제소는 사고 발생 2시간 전쯤 직접 구청으로 전화해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도로통제 등 이렇다 할 조치는 없었습니다. 임시로 둑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모래를 쌓아 올리기만 한 겁니다. 또 지난 15일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 지역은 지정 관리해오던 산사태 위험지역 66곳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산사태, 침수 등에 대비하라고 중대본은 계속 지시하지만 정작 정확한 기준이나 어떤 상황에서 판단해야 할지는 지침을 주지 않습니다. 이를 스스로 판단해야 할 지자체는 전문성이나 역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재난 컨트롤타워와 지자체들 사이의 대응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때가 적지 않았던 것이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CBS 뉴스 최인수입니다. 네, 월요일에 김덕기의 아침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